지금 같은 경우는 이 변동성이 원체 크니까는 손절할 때 못하면은 대응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짧게 대응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지수하고 키 높이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기 종목만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전업 투자하신 지 25년 되셨다고 앞서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연간 수익률로 2022년 빼고는 다 플러스 수익을 내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나 한 번도 손해 본 적 없어요. 와. 그래서 네, 네. 그 노하우를 오늘 오신 김에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식 투자를 해서도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를 지금 장이 썩 좋은 장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고 아주 나쁜 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되는 종목 있죠. 네. 그거를 한 2, 3억 이 정도 3억 정도 갖고 해도 1년에 보통 한 300% 수익은 나니까는 연간으로 하고. 네. 남석관 베스트인컴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반갑습니다. 미국장은 특히 기술주를 중심으로 박스권에 갇혀 있을 거고 네. 국내장은 기업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찾기가 조금 쉽지 않다. 네. 그럼 미국에서 돈을 벌어야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야 되나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유리하죠. 우리나라가 지금은 유리해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은 유리하고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전 세계에서 자금이 몰리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한풀 꺾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만약에 그래서 벌써 지지난달쯤에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미국 주식도 너무 쉽게 보지 말라고 해가지고서 하단 박스권에서 이렇게 이 미국 주식은 트레이딩 하기가 어렵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보통은 저는 이제 예약 매매라든가 애프터 주문을 주로 하거든요. 네. 장전 주문이라든가 그때 매매를 하기 때문에 본장에서는 잠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트레이딩 개념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수수료도 많이 나가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크게 수익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미국장 자체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벌써 한두 달 전에 미리 얘기를 다 했던 얘기들이거든요. 여기에선 처음이지만. 네. 그래서 그럼 그래서 미국장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다. 저 입장에서 보면 저도 미국 주식은 보통 일반 분들보다는 훨씬 큰 규모로 하고 있는데 저는 직접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미국 주식도 뭐 한 지가 10년도 넘는데 그러니까는 지금은 미국장도 그래서 저도 보초 정도만 갖고 있어요. 지금 다 현금화되어 있고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를 줄 텐데 지금은 뭐 아직 그런 때가 아니다. 아직은 아니죠. 그러니까는 트레이딩 개념으로는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럴 때는 여러 종목을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수 관련 ETF 가지고서 요 정도에서는 조금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 지금 미국 뭐 나스닥이나 S&P 지수도 요즘 분위기가 뭐 흉흉한데 그 미국 주식의 대장주 아니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대장주의 엔비디아, 테슬라 포함해서 M7 여기는 거의 지금 다 초토화된 거예요. 초상집 거의 약간 아비규환 상태인데 이 M7 주식들 가지고 계신 서학개미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뭐 데이터 보니까 최근 뭐 2, 3주 동안 미국 증시 빠질 때 가장 많이 산 종목들의 성격들이 M7 관련된 레버리지 상품들인데 이 사신 분들은 앞으로 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네. 엔비디아를 제가 원체 잘하니까 그게 고점이 158불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10불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걸 제가 140불일 때 그랬던 거예요. 140불일 때 거의 정고점을 못 뛰어넘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주식은 단순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정고점을 못 뛰어넘는다 그러면 떨어질 일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주식을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러니까는 역대급으로 요번에 이제 매출하고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됐어요. 네. 근데 그날 급락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향후 6개월 뒤에 매출이 감소할 거라고 둔화될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떨어질 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떨어지는 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헤드 앤 숄더 아시죠? 네. 그 형태로 떨어질 거란 얘기예요.
그거를 제가 벌써 몇 달 전부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신규 매수는 금지고 무조건 매도다 그런 얘기죠. 엔비디아도 지금의 시각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헤드앤숄더니까는 조금 반등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재차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딥시크 같은 게 이제 나왔는데 그 중국에서는 딥시크 같은 게 엄청 많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은 가격이 비싼 HBM 그 수요가 이제 점차적으로 둔화되지 않을까. 아직은 AI 시대가 지속되고 있고 확장되는 국면이지만, 그러니까는 미리 선반영이 돼서 주가가 오버슈팅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나 한번 또 더 말씀을 드리자고 그러면 그게 480불까지 간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480불 갔을 때 자기 실력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특히 트레이드로 올라갔죠. 트럼프 때문에 올라갔는데 네. 그러니까 그건 오버슈팅한 건데 지금은 228불이고 227불인데 반등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작년 4월 달에 그 테슬라 주가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작년 4월 달에도 한 200불대 아니었는데 140불까지 떨어졌어요. 140불까지. 그래서 제가 지금도 비싼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아마 시장을 굉장히 오래 보셨으니까 온갖 그 주식시장의 군상들을 다 겪으셨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은 결과적으로 알고 있는데 다들 트럼프 당선된다면 테슬라 주가가 막 200불에서 400불 이렇게 갈 때 왜 이렇게 다들 그렇게 테슬라에 달려들었고 왜 이제 이렇게 다들 손실로 보게 됐을까요? 똑같아요.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이나 거기에 심리가 이게 쏠림 현상이 심해져 가지고 이성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 일론 머스크가 그 국토 효율부인가 뭐 거기 수장이잖아요. 정보효율부 도지. 거기 어쨌든 장관급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거에서 그 테슬라 그 저기 일론 머스크 관련 주식이 다 급등을 했잖아요. 비트코인하고 다 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치가 됐던 거예요. 도치가. 그게 그러니까는 전 세계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욕심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는 뭐예요? 대선 테마주죠. 그렇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선 테마주인데 그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지인들 중에서 그 뭐 이 연금 그 ETF를 테슬라 ETF 뭐가 있대요. 그거를 들어간다 그러는데 제가 절대 말렸거든요. 벌써 다 올라갔는데 그거 들어갔으면 아마 그 친구가 그거 들어갔으면 반토막 났을 거예요. 반토막. 그러니까 일단은 그때 이제 320불 된 것도 작년 고점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제가 이제 미국 대선 전에 테슬라는 200불 초반에 사고 200불 후반에 매도를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 트럼프가 당선되던 날에 그 이 테슬라 주가가 320불이었어요. 그때 벌써 많이 올라왔던 거죠. 오버슈팅. 테슬라 저기 그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니까는 그 당시에 벌써 320불이었는데 480불까지는 그 오버슈팅을 해도 보통 크게 오버슈팅한 게 아니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는 지금 온갖 악재로 해가지고 220불대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반등을 하면 한 270불 정도 선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건데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매매로 들어가면 매매하기가 어려운 게 일단 고점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헤드앤숄더 형태의 모습을 보이기가 쉽다 그랬잖아요. 그런 데서는 보통 웬만해서 수익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런 상태다 그러면 저는 보통 접어두고서 안 해요. 그래서 미국장은 저는 보초만 세워놓고 지금 철수한 상태예요. 철수. 그러면 저희는 이제 역헤드앤숄더가 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보통은 그게 편하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는 그게 지수가 그렇지 않더라도 종목은 그런 종목이 새로운 종목들이 항상 새롭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이제 한참 뭐
수개월 이렇게 행보하다가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비율이라든가 네.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다시 이중바닥 턴하는 뭐 이런, 네. 그런 거 종목이 이게 주식 투자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만약에 코인이나 한 종목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지수 같은 거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종목은 새로운 종목이 그런 종목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쪽에 대응을 하기가 쉽다 그런 얘기죠. 종목을 잡아서 수익을 낼 때 제일 금상첨화가 판도 좋으면은 수익 낼 확률이 더 좋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리스크 이것저것 그렇죠. 제거를 하고 네, 그 판은 이제 그렇죠. 저희 시점에서는 그냥 상징적인 레벨인 코스피 3000 이 정도인데 이거를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가능하다면은 그 조건은 저희가 좀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아니고 네. 올해는 아니고 이제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괜찮아지고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돈을 전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이 상장사 영업이익이 네. 지난해보다 계속 좋아지고 그렇게 느껴지면 네. 이제 그 3,000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죠. 전제 조건은 그거예요. 그렇죠. 이익의 방향성이 그렇죠. 달려 있다. 그러니까는 이거 올해 이제 지금 올해는 지난해보다 상장사 영업이익이 감소할 거로 예상을 했잖아요. 그럼 애널리스트시고 그러니까 잘 아시지 뭐. 네. 그러니까 그렇게 분석을 했으니까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수가 더 뛰어넘게 올라가기가 어려울 거라고 본 거예요. 지난해가 이제 그 고점이 2,880인가 그랬거든요. 2,900 찍기 전에 전이었어요. 바로 내렸죠. 2,880이었어요. 네. 그래서 차트를 안 봐도 제가 거의 대부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주식 얼마 고점, 네. 지수 얼마 고점, 어느 시기에 대부분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코스피 고점이 2,880이었는데 올해 상장사 영업이익이 지난해만 못하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유동성이 넘치고 그러기 전에는 2,900 넘어가기가 어렵죠. 회장님, 네. 작년에는 워낙에 미국장이 좋았으니까 자금이 미국으로 갔었고 올해는 미국에서 수익 내기가 어려우니까 뭐 유럽이든 신흥국이든 이렇게 자금이 좀 이동하고 있잖아요. 상장사들의 기업 영업이익률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대감으로 좀 올라갈 수 그럴 있어요. 수 조금 있을 수 있죠. 조금. 조금은 있을 수 있죠. 그거 아주 잘 짚으셨는데 그럴 수는 있어요. 조금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걱정이 그거예요. 야, 이거 미국장에서 깨지고 한국장에서 또 깨지면 어떡해 이거. 양방에서 그러면 완전히 죽음이에요, 죽음. 네. 그래서 지난해 국내 주식 해가지고서 재미 본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거의 아주 드문 거로 알고 있거든요. 미국장은 그냥 오래 갖고 있으니까 수익들을 많이 냈는데 그런데 이 미국장 수익 낸 거 아마 올해는 다 까먹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1, 2월 이 두 달 동안 대략 3월 달까지 해서 작년에 벌었던 거 거의 많이 다. 그러니까 네. 그거를 세이브 시켜놓고 손절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갖고 있던 분들은 거의 도로함이 타불이 됐고 또 이제 트럼프 때문에 올라갔을 때 옮겨 타신 분들은 아마 큰 손해를 보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저는 실전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거하고 같이 매칭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도 요즘에는 상당히 이성적이거든요. 그런데 기관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조금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지수 관련. 근데 지수 관련해서 끌고 갈 섹터가 2차 전지는 아직 요원해요. 네. 그죠? 요번에 이제 여실히 느껴가지고 2차 전지는 당분간은 지수 바닥은 제가 보기에 확인이 된 것 같은데 조금 올라오다가 요번에 그 지난해 실적으로 인해 가지고서 아주 된소리를 맞아가지고 다시 이제 바닥을 기고 있는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어떤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결국에는 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움직이는 섹터는 크게 두 개밖에 없잖아요. 네. 2차 전지 쪽하고 반도체 쪽하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급등을 하면서 네. 같이 올라온 거고. 그러니까 기대를 한번 해봐야죠. 공매도 재개되잖아요. 네. 시장이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보이는데 네. 그러면은 시장의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마 오늘 그 이제 한화그룹주하고 네. 또 일부 조선주들이 조금 네. 이제 급락세가 나오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거 과하게 올라갔던 것들, 네. 그 우리가 지표 그 재무적 지표보다 조금 이제 오버슈팅한 것들 네. 있죠.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목표가로 이렇게 선정해 놓은 것보다 많이 올라갔던 네.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은 공매도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는 미리 빠진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공매도가 물론 요번에 이제 많이 보완을 해서 이제 전 종목에서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네. 그랬는데 네. 기대를 한번 해볼만 하지만 지수가 올라가는 데는 걸림돌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아, 그 종목도 마찬가지고. 그 매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버슈팅하는 것들은 여지없이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특히 공매도 대상이 되는 타켓이 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회사들이라든가 또 오버슈팅 무늬만 뭐 실적은 시원찮은데 과거 같으면 무늬만 2차 전지 해가지고 네. 급등을 했다라든가 또는 혹시 로봇도 그쪽 섹터에 속할까요? 오버슈팅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로봇 기업들이 실적이 좋은 기업이 몇 개 없어요. 거의 대부분 적자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것들은. 네. 그래서 공매도를 어느 정도 그렇게 하다 보면 지수가 오버슈팅할 가능성이 거의 없죠. 실적 대비해서 네. 그 타켓이 되니까는. 그러니까는 그래서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데는 더딤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 지수단에서는 이제 그런 공매도의 부정적인 충격들이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 공매도가 주가를 올려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쇼커버링. 쇼커버링 할 때. 그렇게 쇼커버링이 나올 만한 업종들도 혹시 고려해 보시는 대상이 있을까요? 그 경우는 네. 특히 그거는 생각을 아직 안 해봤어요. 그건 특별히 쇼커버링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공매도 세력을 이제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쵸. 큰 가끔씩 그런 종목들이 이벤트가 나오잖아요. 네, 큰 이슈가 있어요. 진짜 회사가 괜찮은데 어떤 진짜 이 뭐를 개발을 했는데 그게 네. 물건인데 네. 예? 그런데 어느 쪽에서 이제 반대적으로 이렇게 공매도를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잘 아는 쪽, 소위 말해서 큰 쪽에서 저거 진짜인데 하면서 네. 이제 이 쇼커버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네. 만약에 어떤 그 바이오 회사가 네. 제약 회사가 그 신약을 개발을 했는데 이거 저 엉터리 아니야 하고서 공매도를 쳤다고요. 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FDA에서 이제 승인을 받았다든가 허가가 났다든가 그런 경우는 뭐 이제 위로 올라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아주 드문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편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요. 내가 꼭지에 잡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오버슈팅하면 안 되고. 그런데 또 추세는 살아있는 쪽에서 매매를 해야 수익이 날 것 같고. 그렇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은 지금 시점에서 어떤 섹터를 가장 좀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관계가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반도체 유리기판 쪽이라든가 뭐 또 어쨌든 이 로봇도 이게 확장되는 편이잖아요. 지금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뭐 이런 게 확장되는 거니까 그런 쪽에 큰 이슈가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같은 섹터라고 해도 따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종목에. 어떤 우리가 그 과거에 또 올 초 같은 경우 조선 그러면 조선 업종이 기자재 해가지고 같이 올라갔잖아요. 네. 지금은 그러지가 않고 이제 조선주들도 각계약진을 하고 네. 방산주도 역시 각계약진을 하고 많이 올라갔으니까는 개별로 나눠서 네. 봐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지금은 개별 섹터를 보는 게 아니고 개별로. 그러니까는 원래 그 하이닉스나 그 삼성전자가 만약에 추세 상승을 한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장비 소부장 쪽에서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닐 때, 특히 이 박스권 장세나 이럴 네. 때는 보통 개별 약진을 하거든요. 네. 큰 재료가 있는 종목에 그래도 그 종목이 원체 거래량이 많고 막 이렇게 수반이 되니까는 그런 종목에 집중을 하는 편이죠. 종목도 또 오버슈팅을 했다 느껴질 때는 이제 매도를 하고 네. 네. 또 한참 기다렸다가 새로운 종목이 나오면은 매수를 하고 그런 전략으로. 네. 쉽지는 않네요. 없죠. 네. 어렵죠. 아유 네. 어려워요. 섹터도 이제 그 안에서 종목으로 따로따로 네. 나눠서 봐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진짜 그 난이도 높은 장세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그럼요. 요즘에 근데 진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럼요. 반나절 단위로 네. 뭐 업종이 바뀌고 있고 색깔이 바뀌고 있으니까 벌써 지난해도 그랬어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네. 계속 그런 장이에요. 그래서 대응을 잘 못하고 넉넉고 있으면 이 변동성이 원체 크니까는 네. 그래서 손절할 때 못하면은 손실이 엄청 크게 나타나고 그래서 대응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짧게 대응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그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네. 공포감에 짓눌려서 가장 실패를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손절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회장님께서는 본인만의 손절매 노하우 뭐 이런 그 기준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제가 책에도 여러 번 음,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지수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지수 데드 크로스예요. 네. 그러니까 지수가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했을 때는 네. 무조건 일단은 손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식. 종목도요? 네, 종목도. 아, 지수가 데드 크로스가 발생한 다음에 종목은 조금 후행성이거든요. 네. 조금 뒤에 그러니까 지수 관련 주식은 조금 뒤에 꺾이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키높이를 지수하고 키높이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자기 종목만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네. 그런데 지수 관련 종목들은 그 단기적으로 뭐 이제 월봉, 주봉은 볼 필요가 없이 일봉으로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이제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벌써 이제 지수 관련해서는 이제 꺾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한참 기다렸다가 개별 종목이잖아요. 이제 보통 네. 우리가 주식 매매하고 그러면 그 일단은 오버슈팅 했다고 느껴지면 그냥 매도를 하는 거죠. 네. 오버슈팅 했다고 느껴지면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사가지고 그래서 보통은 그 마이너스 몇 프로 뭐 그리고 장이 좋을 때 네. 장이 좋을 때는 이제 오래 갖고 가는 종목들은 그러지를 않죠. 네. 그러니까 그 종목에 따라서 다 틀리거든요. 대응하는 방법이 네. 손절하는 방법도 틀리고 네. 그러니까는 그 지수 관련 주식이냐 지금은 개별 주장이냐 뭐 요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개별 주장일 때는 조금 이격이 많이 발생했다 싶으면은 그냥 갖고 있는데 수익 구간에서 그럴 때는 이제 팔아버리고 매도를 하고 높을 때 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대신 높을 때 사면은 이게 벌써 이렇게 이제 장이 나쁠 때는 그러니까 신규 매수하는 경우는 좀 조금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높은데 예상치 못하고서 벼락 맞는 경우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요번에 설 명절 때 네. 딥시크 그 중국에서 그렇죠. 나오면서 그런 경우는 저도 손실이 났어요. 그럼 그냥 팔아버려요. 일단은 팔고 가격 불문하고 그냥 네. 팔아버려요. 나중에 다시 들어가는 한이 한이 있더라도 있더라도. 일단 팔고서 예상치 네. 못한 악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때 또 해외에 가 있어가지고 그 금요일 날 하루 우리가 했었잖아요, 장이. 네. 그때 매매를 못 한 거예요. 그러고서 월요일 날에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60몇 프로 떨어졌잖아요. 네. 그때 그냥 뭐 할 수 없이 그 이제 일요일 날에 와가지고 그래서 월요일 날에 시장가로 그냥 다 팔았죠. 그때 원래 제일 많이 갖고 있던 게 전력 인프라 관련주하고 있었는데 그거 다 그냥 손절을 한 거죠. 그럴 때는 가격 불문 없이 그냥 팔아요. 그냥 시장. 손절할 때 물량도 그냥 전량 매도, 전량 매도 분할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은 퍼런 거 있잖아요. 네. 퍼런 거 보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똑같으시네요. 그렇죠. 뭐, 오래 못 살아요. 오래 못. 그리고 밤에 잠자는데 불편하고. 그래서 일단 눈에 안 보여야지 되거든요. 네. 현금만 갖고 있으면 기회는 다시 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저도 올해 이제 쇼크를 먹은 거죠. 그때 이 뭐 괜찮은 거기서 한번 무너진 거 이게. 거기서 패가 꼬였다 그러죠 우리가. 페이스가 꼬인 게 최근에 2차례가 있었는데 저기 그 비상계엄하면서 페이스가 한번 꼬였고 네. 그 딥시크로 인해 가지고서 또 페이스가 한번 꼬였고. 근데 진짜 그 그 두 개는 뭐 대부분 다 예측하지 그건 못했던 예측을 못한 거죠. 이벤트였으니까요. 그러면서 그때 엔비디아가 확 떨어졌잖아요. 그때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그러고서는 그 140불까지 회복이 됐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거 저는 정고점은 못 뛰어넘겠다 싶어서 그때 다 처분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그때 처분했던 거고. 네. 그리고서는 그 미국 주식은 그때 정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딥시크 이 전력 인프라는 이제 끝이 났다 이제 싶었던 거죠. 삼성공조는 뭐 그 엔비디아에서 그 침냉 쪽에 기업을 인수한다 그러니까는 2만 원도 넘게 올라갔었는데 원래는 그 삼성공조하고 제일 일렉트릭을 제일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냥 과감히 조절하신 거구나. 지금 회장님은 그러면 현금과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로 갖고 계세요? 그 현금이 90%고 지금이요. 그러고 그런데 들어갈 때 많이 들어가거든요. 개별 종목도. 네. 그럴 때는 또 확 갖고 있는데 주식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장이요?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 다 매도를 해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왔다는 게 되게 그 변동성이 크죠. 근데 기본은 90% 이상 현금이에요, 무조건.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번에는 지수가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어요. 코스피 지수가. 맞습니다. 연초에 발생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요번에 조금 꺾였는데 2,500은 잘 안 깨질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는. 올라가는데 한계는 있어도 하방 자체에도 막혀 있다. 그러니까 거기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2,400을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270포인트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반만 떨어지면 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잘 떨어진다. 반만 떨어지면 그러면 130포인트 떨어지면 2,500 한 30 정도면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2,500이 안 깨지거든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걸 이 옛날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보면은 그 이제 하락할 때 뭐 그런 게 있거든요. 단순하게 이해하기 쉽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수 이렇게 보면 그래서 크게 겁먹을 장은 아니고 이제 종목을 어떤 거로 이제 매수하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회장님 전업 투자하신 지 25년 되셨다고 앞서서 말씀을 하셨는데 연간 수익률로 2022년 빼고는 다 플러스 수익을 내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한 번도 손해 본 적 없어요. 와. 그래서 그 노하우를 오늘 오신 김에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심지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있잖아요. 그때도 돈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거를 요즘에 타산지석으로 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 우리나라 지수가 3개월 정도 떨어졌거든요. 9월 초순부터 12월 하순까지 한 3개월 보름 동안 떨어졌는데 그때 100포인트, 21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까지 떨어진 거예요. 반토막 이상 떨어졌거든요. 그게 회복되는데 2년 걸렸어요. 2년. 그래서 그때도 제가 수익을 난 게 그때 떨어지는 게 뭐냐면 하루에 100포인트 떨어지잖아요.
하루 떨어지고서 또 한 이틀, 3일 안 떨어져요. 한 며칠 안 떨어져. 그리고 또 떨어지고 네. 또 쉬었다가 또 떨어지고 쉬었다 또 떨어지고 그렇게 떨어져서 3개월간 떨어졌는데 그 지금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장이 썩 좋은 장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고 아주 나쁜 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되는 종목 있죠. 네. 그거를 조금 쉴 때 네. 이게 하락이 좀 멈춰져 있을 때 있죠. 그때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올라가면 팔고 그러다가 또 그 종목을 이렇게 바뀌면 이 중심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 시대에 그 시기에 그때만 잘 하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돼. 리스크. 그러니까 돈을 항상 벌 수는 없잖아요. 네. 내가 뭐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무슨 복이 있다고 계속 장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번 돈을 제가 계속해서 십수년 돈 제가 주식 강의를 한 게 17년, 18년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수익 난 거를 빼라고 그래요. 빼라고. 인출을 하라고. 왜 인출을 하라 그러냐면 그게 복리 효과를 누릴 정도의 실력이 되려고 그러면 네. 5년, 10년에도 안 돼요. 거의 대부분. 대부분 분들은 그 복리 효과 누리기 전에 이른 돈까지 다 까먹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번 돈만큼은 현금화 시켜서 네. 내가 직접 인출하라. 그러고서 다시 항상 초심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만 원 투자해서 네. 뭐 100만 원을 벌었다. 1,500만 원을 벌었어요. 네. 500만 원은 500만 빼고 원을 다시 1,000만 원으로 네. 주식 들어가자. 계좌에서도 빼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주식 계좌에서 돈을 빼라는 얘기예요. 그러고서 다시 초심에 사람 왜 그러냐면 돈을 벌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욕심. 흥분이 돼. 흥분. 기분이 좋으니까 흥분이 되죠. 네. 업돼 가지고 내가 잘하는 것 같아 가지고. 근데 그게 며칠 못 가거든. 맞습니다. 그러고서 만약에 1,000만 원으로 했는데 1,500을 벌었잖아요. 그런데 손해를 볼 때는 그 500만 원보다 더 크게 손해를 봐요. 이 사이즈가 커져 버리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빼놓고 네. 이제 냉정함을 좀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안 빼놔도 되겠다 싶으니까는 이제 돈 그냥 계좌가 계속해서 사이즈도 커지고 막 그런 건데 네. 한 20년 전에는 저도 그랬어요. 20년 전에 그때는 잘했는데 그때도 잘했는데 네. 그때도 큰 돈을 안 한 거예요. 그냥 한 2, 3억 이 정도 3억 정도 갖고 해도 1년에 보통 한 300% 수익은 나니까는 연간으로 하고 네. 그 제가 키움증권에서 강의할 때 네. 요거는 나가면 안 돼요. 네. 그 코로나 전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네. 강의할 때 그 비대면 네. 그 대면 강의할 때 네. 그때는 그 수익 난 거를 다 오픈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아, 계좌를 네, 직접 다. 계좌를 다. 그래서 제 첫 책에 보면은 제가 책을 3권을 썼는데 첫 책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2억 가지고 20억 만든 거 이렇게 오. 계좌를 오픈해 놓은 게 있어요. 첫 책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주식 투자를 해서도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를 그때는 이제 부동산 값이 너무 올라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를 실어 놓은 거예요. 저쪽에 강남에 그 당시에 그 30평짜리가 33평짜리가 20억을 하더라고요. 20억. 그래서 근데 그 20억 했던 게 지금 40억이 된 거예요. 야, 2배. 근데 예. 그 8년 만에 8년 9년 만에 그때 제가 그 20억인 아파트를 보고서 쇼크를 먹어 가지고 야, 이 부동산 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게 네, 아니고 그렇게 하는 줄 알겠다. 네. 이 주식 가지고서도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동기부여를 주려고 그렇게 했던 회장님, 거거든요. 네. 회장님이 혹시 시기를 좀 잘 만나서 혹은 운이 좀 좋아서 이렇게까지 자산을 불릴 수 있었을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방송을 아. 보시는 우리 2030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분들도 정말 2억으로 20억을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노하우 힘을 기를 수 있는 건지 열심히 네. 공부하고 투자한다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다른 지금은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다시 말해서 이 사이즈가 너무 커졌잖아요. 작은 돈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주식은 작은 돈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장이 별로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1년에 3,300포인트를 찍고서 네. 코스피가 계속 내려온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금 요번에 2,570이니까는 그 내리막길 속에서 뭐 대반등은 일어나고 그렇지만은 수익 내기는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은 뭐가 공부를 좀 많이 해놓고 하다 보면 공부를 하라는 게 이제 주식은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네. 네? 엄청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급한 마음을 먹지를 말고 시장은 계속해서 열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투자의 다양화. 전 세계가 투자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공부만 많이 하고서 리스크 공부를 많이 하라는 것은 리스크를 줄이려고 공부를 많이 하라는 거거든요. 거기서 해야 되는 공부가 기본적인 공부 일단은 네. 기술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것들 차트 뭐 아주 복잡한 거 저는 보조지표 안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이 그거 하고 이제 그 재무제표도 뭐 전문가처럼 이렇게 재무제표를 볼 필요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그래도 회사가 자본 잠식이 되지는 않겠구나 네. 하는 정도 있죠. 그 영업이익 정도 이렇게 보는 거, 네. 그 정도만 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 공부할 것들을 일단 쌓아두고 그 책이 없으면 제 책 보면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책. 네네. 그 책들 진짜 좋은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 얘기 같지만은 이해하기 쉽게 써놓은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 다 체킹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책을 한 번 읽고 이렇게 버리면 필요가 없고 교과서처럼 주식하면서 옆에다가 보고서 고민하고서 이 사람이 이거를 왜 썼나, 왜 썼고서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주식 시장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주식이 투자를 하면서 지치기가 쉽거든요. 네. 돈을 못 벌면 지치는 거예요. 하다가 1년, 2년 처음에 2020년에 호기롭게 들어왔는데 지수가 많이 올라갔는데 꼭지를 잡은 거죠. 전부 다. 그 다음에 뭐 어떤 종목이 또 엄청 많이 올라가가지고 10배씩 올라가고 그래가지고서 거기에 또 불나방처럼 쫓아 들어갔다가 또 벼락을 맞고 그래가지고서 다 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는 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더디고 어렵지만은 주식시장에서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기회를. 그러다가 보면 다음에 또 어떤 기회를 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그러니까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냥 그 유동성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그거는 세상에 누구도 몰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 한번 그렇게 큰 세계적으로 큰 폭락이 오면 또 그게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번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올라간 주식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종국에는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네. 그런 기회처럼 사회 현상 있잖아요. 네. 사회 현상에 따라서 계속 어떤 그 종목은 기회를 제공을 해주거든요. 네. 우리가 예능 프로, 네. TV, 영화 뭐 그런 거 가지고서도 대박 나는 영화로 인해 가지고 주식이 뭐 이 더블 경우가 난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지난번에 기생충 영화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 옛날에 제가 뭐 누가 히트를 치면은 그 얼마 전에 그 아파트 그 노래로 네. 인해 가지고 그 이제 화장품 그 주식이 급등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 사회 현상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그리고 또 우리가 과거에 보면 그 삼양식품 같은 경우 요번에 80만 원까지 올라왔었잖아요. 네. 네. 그게 옛날에 그 아주 옛날에 우지 파동 있을 때 5천 원, 6천 원 했었죠. 되게 오래전. 아주 옛날에. 거기에다가 그 이제 나가사키 짬뽕이라고 그랬을 때 3만 원 했었거든요. 네. 네. 그게 6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아, 그런데 그게 이 라면
세계적으로 그렇죠. 많이 팔리고 그러면서 불닭볶음면. 그 지난해 50만 원 하다가 그 80만 원까지 이번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현상만 잘 살펴도 긴 안목으로 보면 기회가 주식시장은 경기는 어렵고 그러더라도 또 조급하지 않게 하다 보면 꾸준히 접하다 보면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들거든요. 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